네, 안녕하세요. 시온쌤입니다. 오늘은 가제, 냄비 뚜껑, 스트랩, 서경대에서 나왔던 주제죠. 이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색깔이랑 내용은 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가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휘광이 도는 이제 물체이기 때문에 좀 하이라이트가 좀 강하고 반사광도 조금 강하게 받고 어두운 위치가 살짝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점 기억을 하고 좀 칠해주면 좋고요.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얼굴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가재는 다른 동물 대비해서 이런 갑각류들은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 여러 면들이 생겨요. 여러 구조들과 면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여기 어디가 튀어나와 있고 어디가 드러나가 있고 좀 그것들을 이렇게 딱 체크해서 진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얼굴에서의 디테일을 먼저 찾아주고 인상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한 후에 다시 이제 덩어리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집게발에서 좀 채도감을 좀 줬어요. 옐로우랑 이제 오페라도 살짝 섞었고 이제 브라이트 레드랑 엄버 브라운을 적절하게 조율해 줬는데 뒤쪽 같은 경우는 엄버 브라운의 양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앞쪽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 레드의 양을 좀 많게 해서 일단은 앞쪽에는 좀 채도감이 있게끔 들어가주면 좋고요. 근데 이제 가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었을 때 빨간 가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직 익기 전에 까만 가재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봤었을 때는 너무 빨갛게 하는 것도 아니면 너무 까맣게 하는 것도 조금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좀 얘가 가지고 있는 실물감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채도적으로도 충분히 살리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좀 채도감은 주는 편이에요. 주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텍스처들을 표현하면서 퀄리티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가재가 이제 줄무늬라고 하기보다는 점박이가 있잖아요. 그 점박이도 이제 톤을 올리면서 같이 찍어주고 외곽 부분은 살짝씩 풀어주면서 이제 현실감을 좀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크고 작은 점들을 찍어주면서 얘가 디테일 있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어느 정도 그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초콜릿이라는 이제 포스터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어둠을 찍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몸통 부분도 과감하게 어둠 넣어주고 저 가재가 가지고 있는 집게발에도 확실하게 어둠을 넣어주면서 좀 톤이 약하지 않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너무 밝은 묘사에 치중하다 보면은 어두운 묘사 칠할 곳이 없기도 해요. 반드시 좀 충분한 양의 어둠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그림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는 거 이제 절대 잊으시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사이사이 구조마다 이렇게 어둠들을 팍팍팍 찍어주면서 이에 대한 구조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명시성도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이사이 어둠들을 확실하게 잘 응용을 해주는 편이 그 디테일을 올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눈 같은 경우는 좀 초롱초롱하게 칠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어둠끼리 가끔 너무 따로따로 찍혀 있으면은 그림이 되게 산만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선생님 그림에 보면은 어둠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라인으로 점점점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런 거 이제 어둠을 묶는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림을 그릴 때는 저런 식으로 좀 어둠의 라인을 좀 만들어서 좀 그게 적절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려주는 편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재 같은 경우는 또 메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신경을 조금 더 써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초콜릿도 반사광 부분에선 약간 담채로 풀리게 되면서 저기 이제 반짝거리는 느낌들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얘 가재 뒷부분 같은 경우도 어둠이 좀 위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고 그 안에서 하이라이트가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려줬죠.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가제 딱고 화이트 뭐 소프트 블랙 이런 것까지 써주면 되는데 일단 소프트 블랙을 활용해가지고 인상에 대한 마지막 디테일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몸통에서도 가장 강한 어둠을 넣어주고
집게발에도 가장 강한 어둠을 넣어주면서 내 그림이 좀 더 앞으로 확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수채화를 사용하지만 또 이 수채화 블랙만으로는 그림이 약간 뿌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 블랙까지 사용을 해주면은 그림이 훨씬 더 튼튼한 느낌으로 잘 전달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어둠의 양은 점점 빼주면서 앞부터 뒤쪽까지의 어떤 공간감이 보일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중간중간 계속 점박이에 대한 느낌들을 보여준 거고요. 이제 스트랩을 들어가고 있죠. 일단은 저희 냄비 뒤쪽으로 스트랩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냄비에 비치는 부분도 그냥 같이 저렇게 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피콕블루로 먼저 쭉 칠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 부분 따로 쭉쭉 진행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코발트 그린을 이용해서 밝은 부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피콕블루를 이용해서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콕블루와 이제 비리디안까지 같이 섞었어요. 그래서 코발트 그린을 할 때는 이제 비리디안도 같이 활용을 해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하면서 톤은 또 빠져야겠죠. 네, 점점 이렇게 톤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울트라마린 딥으로 좀 포인트 칼라. 스트랩 안에서도 이제 스트랩을 내가 블루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블루 계열 안에서도 좀 다양한 블루가 좀 나올 수 있게 약간 그린빛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 보랏빛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뭐 그 정도의 어떤 배색들을 통해서 내 그림이 지루하지 않고 좀 다양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냄비 뚜껑을 진행할 텐데 비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톤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밝게 진행할 거예요. 이미 스트랩이 지나가면서 충분히 어둠 톤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뚜껑 부분을 블랙으로 확실하게 눌러버리고 기본 베이스는 굉장히 밝은 상황에서 외곽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두께 부분 있죠? 두께 부분은 또 금속이거든요. 그쪽에 톤을 확실하게 몰아주면은 굉장히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이제 냄비의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뚜껑 밑부분에 구조가 하나 있는데 저 구조에서의 면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좀 그림 디테일 만들기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치는 뒤쪽으로 이제 유리다 보니까 두께가 뒤쪽에도 비치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다시 또 소프트 블랙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사이사이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 팍팍 찍어주고 있죠. 여기 찍어주면서 잘 보여라 이렇게 진행해주고 있는 거고, 이 스트랩에 있는 이 고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블랙에서 그냥 농도 조절만 통해서 바로 진행해주고 있고, 이제 닦아주고 있죠. 냄비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팍팍팍 닦아주고 비친 거 위에도 닦아주면서 얘는 반짝거리는 냅니다. 이 느낌을 좀 잘 보여주도록 해요. 가재 같은 경우도 사이사이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시고, 뭐 스트랩에다가는 굳이 찍을 필요는 없겠죠. 자, 화이트의 시간이 왔습니다. 화이트로 구조에 대한 정리 탁탁탁 넣어주고, 특히 저 뚜껑 아래쪽에 화이트 집중해줘서 묘사에서도 완급 조절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재 같은 경우도 반짝거리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좀 화이트를 적극적으로 좀 써주는 게 좋고,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가재는 좀 바다에서 사는 뭐 민물 가재도 있고 물에서 사는 애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의 물방울 같은 거를 좀 적절하게 좀 넣어줬어요. 너무 튀게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넣어봤죠. 오늘도 이렇게 완성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잘 해보세요.